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한 푼 없이 10년이면 가업승계를 끝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의 자료는 저희 정일기업연구소의 고은경 연구원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녀법인을 설립한 후에 밀어주고 키워준 후에 아버지 법인과 합병을 하는 방법, 기존에 많은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활용했던 가압승계 전략이었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런 기업에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소하고 납세자가 승소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회사가 있어요. 부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녀와 손자들에게 현금을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자는 증여받은 이 현금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으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신설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자녀와 손자가 주주로 있는 이 회사는 부의 법인으로부터 거래처 일부를 이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지원 및 일부 인력도 이쪽 회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거래처도 발굴을 했고요. 자체 동력으로 기업이 성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버지 회사보다는 이 자녀 법인이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실예는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가업승계 성공 사례 1호 쿠쿠. 여기도 아버지가 밥솥을 만들었고 아들 회사에서 이 밥솥을 판매를 했고요. 판매한 회사가 이익이 극대화되다 보니 이 제조사와 이 판매사가 합병을 했죠. 그런데 판매사의 기업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합병을 할 때 1대1로 한 게 아니라 판매사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겠죠. 그렇게 돼서 합병을 했을 때 이쪽 회사가 기업 가치가 높으면 똑같이 제조회사 아버지 100%, 판매하는 아들이 100. 그래서 둘이 합병을 하면 5대5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은 1, 이쪽은 기업 가치가 4배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합병을 하게 되면요. 똑같이 100%를 갖고 있는 주주라 할지라도 합병과 동시에 얘는 1배, 얘는 4배에 해당이 된다면 합병을 하고 났을 때 지분 구조는 아버지가 20%, 아들은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승계를 통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요번 조심에서는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피합병법인. 자, 피합병법인은 여기서는 자녀, 손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지원한 후 쟁점 합병을 한 1년의 행위는 외관상 합병을 이용하여 신주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과 경제적으로는 실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법인을 설립을 했고 이 법인이 성장을 해서 아버지 법인과 합병을 해서 결과적으로 두 회사 합병한 후에 지분을 보니 자녀와 손자가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게 됐더라.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행위는 실제 행위가 아닌 합병을 이용하여 신주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과 차이가 없다. 경제적으로는. 따라서 합병을 통해서 자녀나 손자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서는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조세 심판원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심판의 제목은 청구인들이 주주인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의 부가 최대 주주인 합병법인에 합병된 것에 대해서 청구인의 부가 피합병법인, 즉 아들회사가 되겠죠. 아들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킨 후에 쟁점 합병을 통해서 합병법인 지분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자, 제목이 좀 길고 어려운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 회사를 성장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를 합병함으로 해서 자녀들의 지분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은 아버지가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해서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한 거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세 심판원에 간 거고요. 자, 조세 심판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자, 피합병인 아들 법인은 자체적인 노력, 또 외부적인 요건 등에 따라 기업 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다. 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회사를 도와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 회사가 자체적인 노력, 외부적인 요인 등에 따라 기업 가치가 증대된 부분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중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왜? 자체적인 노력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업 가치가 증대된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이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승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증여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거래를 우회 변형하여서 여러 단계를 거쳐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를 대처하기 위하여 그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 대상인 하나의 거래 행위로 보아 조세 공평을 도모하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이 경우는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증여세 실질 과세 원칙 요걸로 인해서 직접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로는 증여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과세하는 케이스가 많죠. 요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증여세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 거죠. 이 뒤에는 이제 기타 부연 설명이 되겠고요. 피합병 법인, 즉 아들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 영업 등과 같은 노력에 대한 부분이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즉 이제 아버지 회사가 되겠죠. 일정하게 수수료를 수익으로 받아 아무런 독자적인 기여 없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인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 회사를 설립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여서 부회사, 아버지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자녀가 갖게 된 것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뭘까요? 직접적인 증여가 아닌데 자녀가 이익을 보았으므로 이것은 증여로 보겠다는 과세 당국의 입장, 그리고 직접적인 증여라고 보기에는 자회사의 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 저희는 이 판례를 보면서요, 세금 없는 가업승계 적합한 정말 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인 증여가 아니라도 간접적인 증여로 보는 증여의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분명히 있지요.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한다면 승계를 앞둔 대표님들의 세금 고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판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어떻게 승계구도를 가져갔을 때 세금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판례를 근거로 한 소재로 한 가업승계 꿀 시나리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